그래서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 네 번째 시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함수의 활용을 그냥 3번 만에 수업하기도 해요. 접선 1번, 극대극소, 증가감소 1번, 그래프 최대 최소 방부등식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직은 굉장히 익숙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분리를 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 자, 원래대로라면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해결을 한다라는 거는 해를 구하는 거죠, 그죠? 해를 구하기.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뭘 하냐면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했냐면 고차 방정식 부등식을 공수 1에서 합니다. 그죠? 너네 고차 방정식 혹은 고차 부등식을 이제 해결하는 걸 다 배운단 말이야. 인수분해 해갖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해를 구하는 거를 오늘은 하지는 않아요. 해를 구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수 1에서 끝난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해를 구하지 않고 방정식 부등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주로 이제 방정식과 관련해서는 실근의 개수, 존재성,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범위에 대한 요 3가지만 다루면 돼요. 즉 다음 식을 주고 너네가 그 방정식이 실근이 예컨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혹은 다음 방정식이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K값을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 다음 방정식이 항상 실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든지 아니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 실근 하나, 3보다 큰 실근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실근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뭘로 접근을 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실근의 개수 판단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자, 4차 방정식이야. 근데 일부가 인수분해가 돼. 예컨대 x 빼기 1 곱하기 3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서로 다른 4식을 갖고 싶대. 그럼 총 4개가 되려면 너네가 4차식을 다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하나 식은 있고 나머지 여기서 서로 다른 3식은 갖고 근데 너랑 겹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풀면 서로 다른 4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인수분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쪽은 다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은 뭐냐면 특정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결국에는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4차식 주고서 다음 4차 부등식이 0부터 5 사이의 상상 0보다 커나 같기를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역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한다고. 얘도 역시 그래프입니다. 즉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예요. 특정 범위에서 잘라서 어디서 최대고 최소고 극대고 극소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아무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차이가 이제 뭐가 있느냐. 방부등식에서 미적 1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요 2가지 유형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 4글자로 야, 이거 맞추면 진짜 10분 일찍 보내준다. 지금 눈 커진 거 봐. 4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방부등식을 해결을 할 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 사전 작업을 해요. 보통 방정식 부등식을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를 4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힌트 주장 끝은 형으로 끝나요. 무슨 변형입니다. 참고로 선생님하고 미적분 원 기본을 수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너네는 들었다고. 5명은. 그거 맞아요. 그 이름이 뭐게? 이거를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없어. 모르면 모르는 거야. 5분 동안 하고 10분 일찍 하면 싫어? 자 10초 10. 뭘 아자자자 하고 찾고 있어. 뭘 뒤적뒤적 하고 있어. 거기서 갑자기 뭐가 나온다고? 아 거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선생님 주세요. 구성 네, 상수. 뒤에 2개 알려놨잖아. 상당히 비슷해요. 뭐라고 했어요? 시완이라고 했는데 사실 틀렸어요. 뭐 아이 있었는데 자 10, 9, 진짜 8. 아니 진짜야. 자 한 글자는 맞았거든. 답은 동치 변형입니다. 내가 분명히 단어를 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자, 동치 변형이 뭐냐면, 동치 변형의 뜻이 뭐냐면, 너네가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2x는 0. 자, 예컨대 이런 방정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너의 방정식의 해는 x는 0이랑 2죠.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는 x축하고 너랑 이렇게 0과 2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2x를 넘길 수도 있지. x제곱는 2x로 바라보시면 그렇다고 해가 달라지나? 해가 전혀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0, 여기가 2. 그지? 부등식도 마찬가지겠지? 너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랑 너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랑 어쨌거나 이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 부분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다고. 다만 동치 변형은 왜 하냐면 그리기 용이한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쪼갠다고. 보통 미지수 K나 A 같은 걸 포함하는 요소를 한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저쪽으로 넘겨서 이쪽을 그리고 이쪽을 그려서 이제 해결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한대. 자, X 세제곱 플러스 호이? 슉? 잠깐만. 너가 그럼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kx 플러스 2는 0.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갖고 싶대요.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원래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 중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너의 극대극소 값의 곱이 음수면 돼. 요게 되면 무조건 서로 다른 세제근이에요. 왜냐하면 극대극소가 이렇게 되고 x축이 사이로 지나가면 너는 하나는 양수, 너는 하나는 음수, 곱하면 음수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걸로 풀기가 약간 불편해. 근데 풀 수 있기는 해. 일단은 미분해서 플러스 k는 0. 그럼 넘어가가지고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고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k고 너를 다시 대입해서 곱해서 0보다 작다. 뭐 이건데. 자, 근데 얘는 운이 좀 좋았지. 식이 좀 간단하니까 여기서 k값이 쉽게 구해지는 건 보이지.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걔는 사실 대입해서 극대극소 곱이 뭐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엄두가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잘 안 한다고. 자, 동치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너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어떤 방정식을 내가 쓸 건데 여기서 불편한 점은 그래프 개형 자체가 그리기가 어려워. 왜? 미분을 해도 누가 남아? K가 남지. 도함수에 K가 남는다는 거는 K값에 따라서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개형이 다양해요. 개형이 다양하다는 거는 굉장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한다? 얘를 이항시킨다고 이렇게. 는 마이너스 K의 X.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장점이 뭐냐면 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함수란 말이에요. 0,2에서 이런 식으로 삼중근 모습으로 이렇게 딱 증가하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라는 함수도 마이너스 k라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고 원점을 지나가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교점이 3개일까? 자, k 값이 작으면 1개지. 1개, 뱅글 돌다가 딱 접할 때가 2개, 너보다 조금 큰 게 3개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값이 언제가 된다? 원점에서 그은 너의 접선일 때. 그럼 난 뭘 풀 줄 알아야 돼? 어휴, 너랑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언제 배웠어?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 해결하는 방법을 언제 배웠어, 우리가? 뭐 가르칠 때? 뭐 가르칠 때 배웠어? 돌아버리겠다. 자,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내가 2가지 할 줄 알면 된다고 했지. 첫 번째는 두 함수가 서로 접하는 상황의 해결. 두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기. 이렇게 2가지밖에 가르친 게 없어, 그날. 그 중에서 접하는 상황의 해결이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요 조건을 해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왜냐면 맨날 경계가 접할 때거든. 접하는 상황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했지? 접점을 모를 때는 t라고 놓고 근거계수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원래는 뭐야? t에서 함수값, t에서 미분계수 서로 같다. 그럼 t값이 나온다고. 해봐. 자, 자 양변 t 곱하면 이렇게 되고 위아래 서로 빼면 t는 자 이렇게 나오지. t값 1이 나왔다는 거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3이 나와요. 즉 기울기가 3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얘는 접할 때가 3이잖아. 실제 실근이 세실근이 되려면 k는 어때야 돼? 접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좀 커야 되지. 근데 기울기인 k가 큰 게 아니라 기울기인 마이너스 k가 3보다는 좀 크다가 된다. 범위는 어떻게 된다?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 답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할 것 같아. 너네 극대극소 되는 거 k 찾은 다음에 갖다 대입해서 곱해서 0보다 작다. 그거 부등식 k 막 루트 k, k 곱하기 해갖고 그거 곱해진 거 식 정리해보면 k 루트 k 한 번 더 곱해지니까 막 거의 막 한 6차식 정도 풀어내는 게 편할 것 같아.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극대극소 곱이 0보다 작다는 알고만 계시면 돼. 생각보다 쓰지는 않아.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아. 됐어?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나머지는 너네가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잖아. 접하는 상황 해결할 줄 알잖아. 그지? 동치 변형이 중요하다. 동치 변형은 주로 언제 한다? 뭔가 미지수가 이제 섞여 있을 때 얘를 이항을 시켜서 미지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거르는 거라고. 서로 분리를 한다고. 그럼 미지수가 없는 부분은 그리기가 되게 쉽고 미지수가 있는 부분조차도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정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된다고. 기울기만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판단이 쉽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어. 뭐만 다르겠어? 이것만 다르겠지. 너네 이거 그릴 줄 몰라? kx제곱?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누가 봐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가다 보면 충분히 k값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 너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서 파고들고 3차 함수가 다시 따라잡아서 실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푼다고. 똑같아요. 풀이 자체는. 그래서 맨날 경계는 언제다? 경계는 접할 때가 됩니다. 방부등식에서. 그러니 여러분은 뭘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접하는 상황에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접하는 상황의 해결을 그냥 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함수의 비율 관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파트 할 때 근과계수 관계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 할 줄 아시면 방부등식은 크게 무리가 없다.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설명할 게 없다. 문제를 봐야 돼. 결국엔. 이쪽은 계속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이쪽 문제들을 풀 때는 그냥 계속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필수 예제 뭐 할까? 7- 유제 7-1번 갑시다. 유제 7-1번. 오늘은 왠지 유제가 좀 풀고 싶네. 그냥 그런 기분. 잠깐만. 누가 이거 들었어? 27도? 에어컨 틀어볼라. 자, 24도로 내렸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건조해서 여러분 목이 더 아파요. 자, 보시면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a.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넘긴다고. 보통 그러니까 이건 약간 취향이긴 한데 a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불편한 사람은 이제 최고창을 다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는 a로 써도 돼.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최고창 계수가 음수가 되면 너네가 그래프 개형을 거꾸로 그리는 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좀 실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는 양수를 유지한 채 나머지를 이항을 시키는 게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뭐 하고 싶대? 세실근, 그 다음에 중근이죠. 자,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자. 미분해서 인수분해하면 자, 마음의 눈으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미분하시면 개수만 읽어볼게요. 미분하면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맞지? 그지? 자, 6으로 약분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지? 즉, 여러분 머릿속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고 실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거 곱하면 6 나오는 거 뻔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 마이너스 10이야.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6을 싹 약분하면 1, 마1, 마2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랑 2겠지 뭐. 그래서 얘가 마일이고 얘가 2예요. 참고로 되게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왜? 저 식을 왜 많이 출제하냐면 비율 관계를 쓸 수 없는 3차 함수 중에 하나거든. 비율 관계는 쓸 수 없지만 숫자가 좀 다소 깔끔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마일을 갖다 긋는다고. 그럼 너희가 뭘 알아야 되겠어? 얘랑 얘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마이너스 1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얘는 대입해서 찾아야지. 자, 마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니까 7 나오죠. 7. 자, 이렇게 나옵니다. 7 나오고 요건 이제 2를 대입하셔도 되고 극대국수 차이 공식을 쓰셔도 돼요. 자꾸 극대국수 차이 공식 같은 거를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아. 이거 2를 대입해도 되고 극대국수 차이 구해서 여기다 빼도 된다고. 극대국수 차이 공식 뭐야? 4 초고창 a t의 세제곱. 근데 t는 얼마야? 이만큼이 3이니까 t는 2분의 3이거든. 즉 4 곱하기 2 하면 8이지. 8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나? 정확히 27이 나와요. 왜냐면 8분의 27인데 앞에 8 곱해지니까 약분돼서 27 나오거든. 자,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된다고. 물론 너넨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거 할 바에 그냥 이 대입하는 게 빠른데? 근데 극대 극소 차이 공식도 자꾸 익숙치 않으면 안 쓰게 된다니까 너네가. 되게 좋은 도구인데 너네가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익숙한데 너네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여기다 갖다 긋는 거지. 그러면 세실근인 거는 마이너스 a가 요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가 7보다는 작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다 붙여주시면 마7부터 20 사이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중근을 갖는다는 건 접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즉 마이너스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0도는 7인 거죠. 그냥 답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다. 그 다음에 필수의 7-2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풀려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일단은 쭉쭉 풀게요. 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늦으면 막 징징거리는 애들이 많아갖고 왜 이렇게 늦는다고 징징거리죠? 수업을 더 해줘도? 계열받네. 자, 12시에 가고 싶나요?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난 11시 반 이후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 너가 서로 다른 내실근 밑줄 두 개는 양수 밑줄 두 개는 음수. 자, 지금 유제 7-2번과 가장 큰 차이는 요 필수 예제 7-2번은 이 어떤 실근의 부호, 실근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단순하게 실근이 4개일 뿐만 아니라 양수 2개, 음수 2개가 필요해. 그러니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뭘 그려줘야 돼? 아니죠. y축을 그려줘. y축보다 왼쪽이 음수, y축보다 오른쪽이 양수니까. y축이라는 걸 경계해서 우리는 음수와 양수가 나뉜단 말이야. 지금 잘 보시면 선생님이 유제 7-1번 y축 그렸나요? 여러분 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뭐부터 그린다? 직교 좌표부터 그려요 자꾸.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직교 좌표 그릴 일이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안 그렸잖아. X축도 안 그렸고 나는 Y축도 안 그렸고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X축 Y축과의 관계를 볼 때나 그리는 거지 걔를 굳이 그거에 그려놓고 맞춰서 그릴 이유가 없다고 사실. 그러니까 제발 직교 좌표는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려라. 자, 그려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를 넘기면 식이 이렇게 나오니 x 4제곱 마이너스 4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는 a. 자, 이렇게 되겠죠. 아까와는 달리 마이너스 a가 아니라 플러스 a가 나와서 좀 마음이 편안하고, 쟤네를 이제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해서 계수 쓸게요. 4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12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1일 때 누가 봐도 0이 되고, 일단 약분 좀 할까? 그러면 1 마 3 마 1 3 아까 이거 한번 뭔가 기시감이 있는데, 아까도 이런 거 하나 한 적 있는데, 그지?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너의 이제 도함수가 지금 미분해서 도함수 개수만 쓴 거야, 지금. 이거 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해갖고 앞에 숫자만 쓴 겁니다. 미분을 안 하고. 그럼 이제 도함수가 4에 x 마 1, x 플러스 1, x 빼기 3. 자, 이렇게 생겨서 4차 함수 아까도 그렸죠. 간격이 일정하면 무조건 W 모양이 됩니다. 높이가 같은.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간격이 1, 마 1, 3.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놓고 Y축을 잡아줘야 된다. 자, Y축을 잡아놓고 내실근이 된다는 거는 원래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로 지나가면 내실근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실근이 4개긴 하지만 양수가 3개, 음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0이 되는 요거보다는 A값이 조금 아래로 지나가야 되겠구나. 즉 A값은 요 0이 되는 Y 절편과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사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A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1과 0 사이로 잡아줄게요. 0보다는 A가 좀 작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1 더하기 4니까 5 빼기 2니까 3 빼기 12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짠. 이렇게 되겠죠.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겠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다 했죠? 넘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만 시켜볼까? 시키지 말까? (7-3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7-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필수 예제 7-3번. 다음 곡선과 이 직선이 밑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생겼죠. 4x 3승 마이너스 12 A 빼기 1에 x 그 다음에 더하기 17 그 다음에 는 12x 빼기 10. 자, 요런 상태인데, 일단은 얘를 다 넘기고 A를 포함한 부분을 넘기고 식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x라서 여기 12x가 되지, 12x랑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딱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넘기고 12ax를 넘기고, 그래서 식을 여기로 바꿔줍니다. 4x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27 는 12ax. 자, 이렇게 동치 변형을 한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어떤 a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부분, k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부분들끼리 묶어서 한쪽으로 싹 넘기고 나머지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자, 이때 선택사항은 뭐냐면 상수항은 왼쪽으로 넘기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다 넘겨도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의 취향입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상수항을 왼쪽에다가도 몰아보고 오른쪽에도 몰아보고, 이게 이제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너네가 느껴보는 게 좋아요. 참고로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몰면 왼쪽 함수가 항상 원점을 지나가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리기는 조금 더 편하긴 편한데, 지금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큰 차이는 없어요. 뭐가 되고 싶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싶대지, 그지? 이거 아까 그렸던 모양인 건 기억나지? 삼중근까지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27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밑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직교좌표 그렸지. 왜? 원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원점을 찍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어때? 이렇게 딱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좀 크면 되지. 내가 여기 있는 거 외워가지고 설명을 했겠니? 아니야.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거 경계 찾으면 돼. 그럼 또 뭘 구한다? 너네는 뭘 해결한다? 너가 접하는 상황에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4 t3승 더하기 12랑 아니 뭔 소리야? 27이랑 12 a t랑 같고 미분을 해서 t를 대입한 12 t 제곱 12 a t랑 같고 a랑 같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t를 곱해서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at로 바꿔주고 위아래를 서로 빼고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8 t세제곱 마이너스 27는 0이 나와요. t값은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t값이 나온다는 거는 대입하시면 그때의 a값이 나옵니다. 자, a는 얼마냐면 12 약분하면 t 약분하면 4분의 9죠. 4분의 9인데 사실은 기울기인 12a가 접할 때보다는 접하는 그때 어떤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걔보다는 좀 커야 돼요. 즉 a는 4분의 9가 되는 게 아니라 4분의 9보다는 좀 커야 돼요. 답은 이렇게. 이해가? 이해가지? 넘어간다. 유지 7-4번은 되게 쉽지? 넘어간다. 자, 필수예지 7-4번을 봅시다. 이제는 앞선 문제들과 뭐가 달라요? 실수 전체에서의 어떤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고 싶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되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잘라놓고 갖다가 긋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해볼게. 자, 어떻게 생겼냐면 또 A를 넘길게요. A를 넘겨주고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A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좀 달라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답 자체가 A 값에 따라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그냥 답이 복수 정답이 있을 거라고. 자, 보시면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a이고 마일부터 1이죠. 실근의 개수. 자, 저 녀석 아까도 했지만 미분하면 개수가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되는 거 보이지? 약분하면 2 마일 되는 거 보이지? 그럼 1 들어가면 0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1일 때 0 되고 2 마일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마일 하나, 2분의 1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마일 하나, 2분의 1 하나.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아까도 했죠. 이렇게 약분 1 들어가면 0이죠. 근과 계수 관계상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1일 때 실근한 게 나머지 하나가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를 조금 숙달되면 암산으로 쉽게 한다고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한 암산은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갖다 그어. 근데 범위가 1까지잖아. 자, 그러면 1이 도대체 어디서 잘릴까를 보셔야 돼요. 1이 한 요 정도 있는 거랑 1이 너랑 높이가 딱 같은 거랑 너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3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다면 얘는 거리가 4분의 3인 거 맞아? 비율 관계상? 그렇다는 거는 얘는 값이 얼마냐면 너 더하기 4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5예요. 내가 이거를 왜 찾고 있는 거야? 1이 어딘지 궁금하다니까. 그 3차 함수는 요거 그려놓으면 극대극소랑 같아지는 이 x좌표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비율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1은 한 이쯤에 있겠지 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만 보는 거야. 사실 나머지 부분은 필요도 없어. 이건 이제 판단하는 데 쓴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 우리가 마이너스 a라는 값이 2분의 1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 실근이 1개, 너보다 아래면 실근이 없고 2분의 1과 함수값 1, 4이면 실근이 2개, 1일 때도 실근이 1개, 언제까지 1개냐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되기 전까지는 실근이 1개, 마이너스 1보다 또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면 이제 a, 마이너스 a가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 0개 이런 식으로 된다. 구간이 몇 개가 나? 하나, 접할 때 둘, 셋,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넷, 다시 위로 5개나 나온다고. 그래서 A 값에 따라 쭉쭉쭉 써갖고 실근 써줘야 된다고. 그건 너네가 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어차피 이거 갖다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유제 7-5번 같은 거 하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마일부터 1에서 밑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럼 어쨌거나 얘가 좀 더 쉽지. 왜?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구간별로 다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즉 이 그래프를 마일부터 1까지 그려달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아. x3승 더하기 3x제곱는 마이너스 a인데 이거 0에서 접하고 마3에서 근을 갖는 거 알잖아.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마3 0 그럼 여기가 엥? 뭔 소리야? 거꾸로 그렸잖아. 얍 마3 아이 0 마3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비율 관계상 1. 자 이렇게 생겼지 그지? 왜냐면 x제곱에 x 플러스 3이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마3에서 그냥 근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일부터 1이라며? 마일 자르고 1 자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슝. 자 그러면 실근을 가지려면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0에서 함수값 0이잖아.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은 4지. 4보다는 작다가 돼야 된다고. 즉 마이너스 a 입장에서는 0보다는 커나 같고 4보다는 작다가 된다고. 뭐 끝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든 이런 식으로 지나가든 실근 있기만 하면 되니까.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7-5번 별표.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유형이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봐봐. 7-6번. 7-5번. 보시면 2,a에서 다음 곡선에 밑줄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그럼 우리가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을 때 너네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억나? 우리 어떻게 했지? 접점 x좌표를 일단은 t라고 놓고 y는 f' t, 뭐 x 빼기 t 더하기 ft 식에다가 xy에다가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을 했어. 그래 놓고 t 값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고. t 값이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 근데 얘는 너네가 2,a를 대입하면 당연히 구해지겠냐 안 구해지니? t 값이 정확하게. 안 구해지겠지. 왜?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대신 뭐는 구해지겠어? 그 t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 t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을 내가 만약에 구하면 그 실근이 뭐가 되냐면 접점의 x좌표가 되고 접점의 x좌표가 곧 접선의 개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x3승 마이너스 3x죠. y는 f'이니까 3t제곱 빼기 3 너가 x 빼기 t 더하기 t3승 빼기 3t까지. 자 이렇게 생겼지. 여기다가 2,a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2 여기가 a.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변이 마이너스 2t3승 그 다음에 더하기 6t제곱 그 다음에 빼기 6 이렇게 나오죠. 6은 넘길까요? 는 a 더하기 6. 자, 지금 내가 이 식이 뭘 뜻하냐면 원래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2,a를 대입해서 2,a를 지나가는 접선의 x 좌표를 접점의 x 좌표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t 값이 만약에 구해진다면 예컨대 t가 뭐 해가 1이랑 2가 나오면 접점의 x 좌표가 1과 2가 나와서 접선이 2개가 나왔을 거라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구해지진 않지만 여기서의 t에 대한 실근이 곧 이 식의 t의 실근이 곧 뭐가 되냐면 접점의 x 좌표가 되고 이게 곧 접선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근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가 된다고. 문제에선 접선 개수를 찾아달라고는 했지만 실제 너는 뭘로 푼다? 이 방정식의 t의 실근의 개수로 푼다고. 그러니까 우변이 뭐야? 3차 방정식이지. 그리고 실근의 개수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인 거야. 아직 3차식을 그리지 못하던 접선의 방정식 배우던 시절에는 못 푸는 유형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리면 돼 이제. 그리면 그만이야. 이거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고 방금 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0, 3. 자, 문제에선 뭘 하고 싶다고 그랬냐면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긋고 싶어. 즉 여기다가 a 플러스 6을 갖다가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3개 이상,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요때부터 요때까지 증오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때도 실근이 2개니까 접선이 2개. 이때는 실근이 3개니까 접선이 3개. 다시 2개니까 접선이 2개.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가 되면 실근이 하나면 접선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 자,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0에서의 함수값이 있어.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그 다음에 비율관계상 얘는 2라고 하셔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도 되고 똑같죠 어차피. 아니면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쓰든가. 한 칸이 1이기 때문에 극대극소 차이는 8이야. 여기 8이에요. 너랑 너 사이로 a 플러스 6이 지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면 2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이해는 가니? 어렵니? 할만하니? 넘어갑니다. 자,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부등식은 문제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필수 예제는 3문제밖에 없고요.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막 연습 문제랑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 연습 문제를 많이 못 풀었죠. 그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우리 다음 시간 중간 평가하고 나서 그때 이제 연습 문제 선생님이 좀 더 풀어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부등식 쪽 필수 예제랑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봅시다. 7-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p값의 범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문제도 어떤 문제가 없냐면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다음 부등식을 해결하시오. 이딴 게 없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 실근의 존재성 범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에서 부등식이 만족하기 위한 항상 미지수의 범위. 지금 p값의 범위, 7-7도 a값의 범위, 7-10도 a값의 범위 맨날 뭐 미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맨날 그래프 그리고 푸는 문제야.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p값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식을 한번 볼게요. x 4승 마이너스 4 p 3승 x 더하기 12인가요? 0보다 크다. 이게 7-6번인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딱 이항을 해서 뭐 그림을 그리면 기가 막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그리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미분을 해보시면 4x 3승 빼기 4p 세제곱는 0이라는 거는 x가 p 이외의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유 10이구나. 죄송. 아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거지 같은 게 나오네. 세제곱근이 나오잖아. 4 아니에요? 어디 10이 아니라 4 아니에요? 여기가 그냥 4네. 그치. 그렇다. 다행이다. 자, 그래서 x는 p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x는 p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요 p 이외의 실근이 없기 때문에 대충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4차 함수인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4차 함수는 무조건 그 점에서
극소가 된단 말이야.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개형 자체가 이렇잖아. 약간 뭐 이런 식이잖아. 그지? 뭐 이런 부분은 몰라. 뭐 그냥 잘생겼을 수도 있지. 뭐 모르겠어.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P에서 무조건 가장 최소가 된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는 건 P에서의 함수값을 넣으면 요게 항상 0보다는 그냥 크면 되는 거지. 그럼 P를 갖다 넣어. P 갖다 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3P 4제곱 나오나? 플러스 12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 자, 만약에 저거를 여러분이 이항을 시켜서 동치 변형을 해서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물론 당연히 가능한 풀이이다. 자, 요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원점을 지나가니까 여전히 여기, 너가 얘보다 위에 있고 싶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런 범위 사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접할 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접할 때를 해결하려면 t를 대입해서, 그리고 미분한 거랑 대입해서 이제 t 값 찾고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 그렇지 않잖아. 낫지가 않다고. 이걸 변형하는 의도는 이렇게 푸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푸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푸는 게 맞지. 동치 변형이 필수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미분하고 푸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에 대한 유불리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많이 해봐야지 는다, 넘어간다. 자, 필수예제 7-7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고 싶대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하고, 누군가는 아직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색하고 맨날 미분하고 있고 비율 관계 하나도 못 쓰고 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미적 원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속도와 정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숙제로 주고 이런 부분만 급급하게 하지 말고, 너네가 문제를 풀거나 혹은 시험을 보고 나서 예를 들면 나는 아직 함수의 비율 관계를 잘 못 쓰는구나, 이런 건 너네가 스스로 느낄 거 아니야. 예컨대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맨날 나는 미분을만 하고 이런 걸 관찰을 못 하는구나. 1차항의 개수가 0일 때, 2차항의 개수가 0일 때, 뭐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일 때,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너네가 수월하고 잘 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면 어차피 영원히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부분이 좀 어렵거나 하면 그냥 나는 이 부분에서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를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너네가 뭐가 잘 안 되면 그걸 그 방식으로 안 풀거든.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이 언니가 나한테 엊그저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이 언니랑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한 문제 한 문제를 지금 겨울방학 때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고2 올라가면서 이제 내신 준비하고 뭐 할 게 많은 거야.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중간 난이도까지는 풀어. 근데 중간 이상의 난이도가 안 풀리는 거야, 여전히 잘. 그럼 그거를 풀려면 한 문제가 오랜 시간이 걸려도 20분, 30분이 걸려도 그거를 끈기 있게 한번 붙들고 늘어지는 경험이 몇 번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는 자기는 너무 내일 모레가 이제 내신이니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에 대한 후회를 사실 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은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오늘도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고2 남학생이에요. 깁생 시험을 보면 한 4레벨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4레벨. 그러면 사실 4레벨 정도면 뭐 사실 아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못하진 않아. 왜냐면 모의고사가 2등급 정도 나오거든. 뭐 1등급이 아니라서 그렇지 2등급도 뭐 수학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어느 특정 난이도 이상을 못 푼다는 거야. 애가 기본 문제는 잘 풀어. 기본 문제, 개념 문제까지는 잘 풀어. 근데 유형별 대표 문제에서 틀리는 게 좀 있고, 일단 심화로 넘어가면 아예 한 문제도 못 풀고 그렇게 되는 거야. 레벨 테스트 볼 때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숙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걸 취사 선택해서 풀어요. 풀 수 있는 걸 막 풀어. 쉬운 것들을. 너네도 숙제해보면 그럴 거야. 쉬운 거는 풀만 하니까 뭐 스텝 1 이런 거 다 풀자. 스텝 1 혹시 못 풀고 온 애 있니? 나는 어려운 거 푸느라고 스텝 1 이거를 안 풀고 남겨온 애 있어? 한 명도 없을걸? 애들이 절대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계속 푸는 거야. 풀 수 없는 거는 별표야. 일단 풀 수 없는 건 별표거나 틀려서 답지 보거나 자기 힘으로 나에게 좀 이거는 내가 과연 풀 수 있을까? 나 이건 못 풀 것 같은데 싶은 문제를 끈기 있게 10분, 20분 풀어서 풀어낸 경험이라는 게 살면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의 역량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날 때부터 잘했겠니? 물론 난 날 때부터 잘하긴 했지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까? 예컨대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지.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거를 그냥 대충 답지를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문제를 가장 오래 풀어본 게 일주일 동안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수학 한 문제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풀어본 경험은 아마 평생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잘 없어요. 정말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고 본인이 이것도 사실 희한하지.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이때 뭘 하려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오래 걸렸던 중에 하나가 sin x분의 1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요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런 게 있거든. 이 두 가지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개웃긴 건 뭔지 알아? 누가 나한테 이걸 시킨 것도 아니야. 이게 내 숙제가 아니었어. 내 숙제가 아니라 이제 수학을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와. 막 사인 x 나오고 코사인 x 나오고 적분할 수 있거든. 근데 사인 x분의 1 적분을 안 알려주는 거야. 학교에서.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막 이리저리 변형을 해서 이걸 해냈어요. 이거는 얼마 안 걸렸어요. 이거는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사실은 대학교 가야 배워요. 고등과정에서는 이걸 아예 안 다룬다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거를 열심히 막 변형하고 이것도 한 일주일 만에 풀었어요. 선생님한테 들고 갔지, 수학 선생님한테.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왜냐면 자기는 가르친 적이 없고. 이건 원래 고등학생 애들이 푸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풀었단 말이야. 선생님은 내가 지금 수학을 되게 잘하고 잘난 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향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실력의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대치동 아이들은 학원을 일단 개 많이 다녀. 그러니까 한 문제를 오래 풀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잘 없어. 뭐 모마음 내신 때 뭐 수행하느라 바빴어요. 뭐 다른 학원이 많아요. 과학도 많고 뭐 많지, 그지? 나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내신을 고등학교 때는 미안하지만 잘 안 해. 고등학교 때 내신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내신 막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막 주말에 막 친구랑 낚시하러 놀러 다니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신 수능 공부를 위한 어떤 기초는 잘 다졌죠. 그러니까 고1 때부터 고2 때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내가 내신은 전교권이 아니었지만 수학은 그래도 전교권이었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수학을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파고든 영향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잘 돼. 근데 어느 특정 난이도 이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 한 문제를 정말 20분, 30분이 되더라도 언제 내가 붙잡고 한번 깊이 있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내가 수업 때 예를 들면 오늘 해설해줬지, 그지? 예를 들면 아까 왜 테스트 문제, 뒤에 과제 문제 중에서 야, 이런 건 좀 너네한테 어렵긴 해. 그래서 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뭐 중요하고 어렵고, 그러면 그거를 나의 설명을 이제 한번 그래도 들었으니 집에 가 스스로 한번 풀 수 있는가? 그걸 떠올리려고 애를 써본다든지. 사실은 나아가서는 내가 설명해주지 않은 킬러 문항을 너네가 언젠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때 내가 옆에서 설명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너네가 언젠가는 수능 30번은 니네 스스로 손으로 풀어야 원하는 등급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 그런 연습을 지금 이 시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기에 하지 않으면 여유라는 거는 갈수록 없어집니다. 이때 고3쯤에 이제 알아차리면 이때는 여유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그 한 문제 30분씩 푸는 미친놈이 어딨어. 수리논술 숙제할 때나 그렇게 하겠지. 근데 지금이 너네가 이때니까 사실은 이렇지 않아. 이렇다고 여유라는 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왜? 고1 되면 하는 게 배로 많아져요. 그럼 그때 가서 수학 숙제하고 뭐 어쩌고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일하게 문제들을 풀어봐야 큰 성장은 없다고. 그냥 딱 어느 정도에서 그치냐면 기본 문제 유제 정도를 너네가 까먹지 않는 선까지가 딱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는 수준. 거기부터 올라가려면 연습 문제 중에 어려운 것도 풀고 너네 손으로 풀 줄 알려면 힘들고 고대도 한 문제를 긴 시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그러죠, 여러분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요거 7-7번 선생님 해볼게요. 네, A를 2항을 할게. 이렇게 생겼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하셔가지고 스텝 1은 하나도 안 풀었고 뒤에 3스텝 3문제나 풀었어요. 잘했죠? 이지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기본적인 거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는 너무 쉽다. 그럼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 사실 쉬운 거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죠? 쉬운 데선 일단은 틀리는 건 없어야 돼. 근데 아직 쉬운 데서 틀릴걸? 조금씩 한 문제씩 조금이라도 그거 안 틀려버릇해야지 일단은. 나는 고등학교 수학 다니면서 수학이라는 걸 틀려본 기억 자체가 없다니까. 시험을 어떤 시험을 봐도 내신부터 수능까지 수학이라는 걸 틀린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쉬운 데서도 실수가 없어야 돼.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실수 하나라도 하면 진짜 난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았거든. 그래서 시험 때 그걸 안 하려면 평소에 실수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학원 시험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풀고 하면 안 된다고. 막 한 문제 차이로 막 제시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지? 자, 보겠습니다. x3승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 나중에 고등학교 성적표 한번 찾아봐야겠다. x가 크다. 그래서 왜냐면 내 기억엔 없는데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진짜 틀린 기억 자체가 거의 없어요. 수학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0보다 큰 거니까 너를 넘겨서 크다 마이너스 a로 바꿔주고 0보다 큰 범위에서니까 그래프를 그리되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야 되겠지. 자, 얘는 미분을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3x 3 1x 이렇게 되겠죠. 마마.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3 또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프 그려볼까? 3분의 1 3 그러면 이렇게 싹 그어서 여기가 얼마쯤일까 생각이 들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8이야. 얘는 3분의 4라고 불러.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는 거는 0의 위치는 한 요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만 0보다 크면 되겠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되겠는데 즉 3을 대입한 값이 마이보다는 크면 되겠죠. 3 대입하시면 되겠죠. 고 끝이네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기본 문제 유제부터 해서 여기는 사실 쉬운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다 굉장히 쉽습니다. 넘어가서 유제 7-11번도 구간에서의 어떤 4차 함수, 3차 함수를 그려서 푸시면 될 것 같고 4차 부등식이 지금 7-6번 하나 있었고 밑에 7-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7-12번을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죠. 나는 너네가 되게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개인적으로 되게 열심히 이 나이에 이 정도로 뭔가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나는 이 나이 때 많이 놀았으니까. 근데 기왕 할 거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깊이 있게 해보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면 한 두 문제 정도라도 한 문제라도 정말 내가 이거를 좀 나한테는 좀 내 역량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거를 계속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힘이 애들마다 되게 천차만별이거든. 옛날에는 선생님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그때도 정석으로 이제 가르치던 아이였는데 얘는 숙제를 내주지 답지를 1절 안 봐. 아예 안 봐. 그래서 숙제를 맨날 반도 못 해와. 그래서 내가 야, 넌 뭔데 숙제를 반밖에 못 해왔어? 그러면 저 이거 하는데 6시간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넌 이걸 하는데 왜 6시간이 걸렸니? 그랬더니
자기는 답지를 안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좀 너무하잖아. 6시간씩 다 풀 거면 상관이 없는, 다 풀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당히 쉬운 거는 그럼 아예 공식을 모르는 거는 내가 그걸 고민한다고 공식이 갑자기 떠오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에서 모르는 거는 사실 보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내가 말하는 거는 좀 깊이 있는 고민과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할애를 하는 게 의미는 있다는 거지. 근데 걔는 또 그런 요령이 없더라고. 그래서 되게 막 맨날 숙제 뭐만 하면 6시간, 7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숙제 남들의 반도 안 해오고 막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지, 그지? 보통은 애들이 6시간, 7시간씩 안 하거든, 애초에. 해봐야 길면 3시간, 진짜 길면 4시간 정도일 텐데. 너네 내가 주는 거 숙제하는데 3, 4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 텐데. 뭐 5시간, 6시간씩 걸려? 그렇지 않잖아. 뭐 완성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가 기대하는 정도는 3시간 전후에요. 빨리 끝난 학생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뭐 오래 걸려 3시간, 4시간 사이 요 정도. 근데 내가 만약 그보다 더 빨리 끝난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걸 더 푸셔도 되고 2시간도 안 걸린다. 2시간 안 걸린 학생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 완성도를 그럼 높이는 데 치중을 하셔야 되고. 성현이 얼마 걸려? 응? 대충 숙제하는데 얼마 걸려? 어, 대충. 몰라요. 대충의 뜻 몰라? 빨리. 네가 생각하기. 재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보통 하루에 해 아니면 나눠서 해? 한 번에? 그것도 맨날 아 진짜? 민규는? 한 3시간.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약간 기대치가 한 그 정도 언저리인데 성경이는 얼마 걸려?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잘 모르는구나. 애들이 생각보다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푸나 보네. 민지 얼마 걸려? 넌 알아? 그래? 너도 잘은 몰라? 응. 응. 그러니까 스텝 3 사실 5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텝 3 5문제 1시간 들리는 건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투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 이상. 만약에 내가 원투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사실 나는 아직 스텝 3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라고는 했지만 너네 역량에 너무 벅찬 거를 풀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어차피 그건 시간을 들여봐야 못 푸니까. 근데 원투까지 좀 풀만 하면 스텝 3도 이제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할 거라고. 문제도 아마 5문제를 다 풀진 못해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풀기도 하고 뭐 나머지는 그래도 뭐 답지를 보면 뭐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는다고. 자, 보겠습니다.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식을 적당히 이제 이항을 하면서 쓱싹쓱싹 넘길게요. 우리가 x 마이너스 x 3승이랑 3x 제곱을 왼쪽으로 나머지를 이제 6ax를 또 오른쪽으로 넘겨서 식을 이렇게 씁시다. 2x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도 3ax 제곱이 있네. 그럼 요거를 좀 넘길까? 그러면 넘기면 3ax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6ax 플러스 a가 되나? 빼기 3 여기로 갈까요? 이렇게 갑시다. 너가 커 나갔다.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 나갔다. 자, 선생님이 식을 적당히 넘기고 넘겨서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이 3a로 묶어주면 이차함수죠. x제곱 더하기 3인가요? 땡큐. 너가 마이너스니까 2x 더하기 3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a로 그냥 묶을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그려 봅시다. 자, 단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가 0에서 중근을 갖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함수니까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게끔 그려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y는 3이고 얘가 0이고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 네, 범위 자체를 이때만 보고 싶어. 그럼 이제 0보다 커나 같은 부분을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본다. 얘가 너보다는 위에 있고 싶다.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칭 축이 어디에 있냐면 x는 1에 있죠. x는 1의 대칭이고 그리고 1, 얼마를 지나가냐면 1, 마이너스 얼마지? 2a인가? 1, 마이너스 2a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정점을 지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쓰기는 조금 불편하고요. 자, 그럼 너는 1, 어딜 지나는지 한번 볼까? 자, 1, 너는 2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1,2고요. 얘는 1, 마이너스 2a야. 근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그죠? 즉 1,2보다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2차 함수의 모습을 띌 것 같아. 그러면 2차 함수에서 a 값이 1보다 점점 커져가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요게 이 상태에서 사실은 a가 커지면 꼭지점 자체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a가 그럼 점점 작아질 테니까.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거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내가 이 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경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 보면 너랑 접하는 순간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각각의 접하는 순간의 A 값도 찾아보고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A 값도 찾아봐서 누가 더 먼저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걔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거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림 그리기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0,3 지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0,3이라는 거는 A가 3인 거죠. 그 다음에 접할 때 해볼게. 접할 때는 둘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거니까 2t3승 3t제곱 플러스 3이랑 3at제곱 마이너스 6at 플러스 a가 같고 미분한 6t제곱 마이너스 6t랑 6at 마이너스 6a 플러스 i가 같아야 되죠. 자,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를 t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요거를 좀 6을 약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a로 묶으면 t-1. 여기가 t의 t-1이네? 그러면 t가 1이면 양변이 0이라 성립하지, 그지? 혹은 a가 t가 되면 되겠지. 자, 만약에 t가 1이면 위에 1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t1 넣어보시면, 그러면 좌변 2 나오고, 3a 빼기 넣으니까 1 들어갔을 때가 마이너스 2a죠. 근데 너랑 같을 수 있다고 했어, 없어? 아까 그럼 a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a는 1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겠네요. 요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t는 1은 아니다. 그러니까 a랑 t랑 같아야 된다. 그럼 a가 t니까 다시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t세제곱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 3t3승, 2t3승 넘어가면 t3승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빼기 3는 0. 자,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이거 t는 3으로 일단은 묶이는 거 보이지? 그럼 t제곱에 t 빼기 3이고 너가 t 빼기 3이거든? 그럼 더하면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 맞죠? 그죠? 즉 t값은 3입니다. 요거밖에 없고 t가 3이면 a도 3이에요. 접할 때 딱 저기 지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때가 딱 사실은 너랑 접하는 순간인 거야. 딱 이때가 경계해. 그러니까 a는 뭐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풀이가 막 아주 예쁘진 않죠. 지금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A의 변화에 따라 너를 이제 그려내는 방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오늘 한 문제 중에서 이게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풀이 자체가. 그럼 이대로 풀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그냥 미분을 해서 뭔가 그려내고 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지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너네도 지금 이거 문제 풀이를 듣긴 했지만 내가 동치 변형을 하면 보통 그리기가 좀 낫고 풀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월하진 않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수월한 풀이는 아니야. 그러면 뭔가 변형이 달리 하는 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더하기 6ax 너랑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a 빼기 3. 자, 지금 뭐부터 한번 볼 거냐면, 자, 얘를 먼저 미분을 해보자. 이걸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일단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텐데.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x에 1 들어갔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게끔 이쪽에서 적당히 넘길 순 없나? 얘를 미분을 하면 3x 제곱이고 더하기 6x고 플러스 a 빼기 3이 되는데 잘 보시면 얘네까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를 딱 넘겨주면 내가 변형을 할 건데 얘네만 딱 넘기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2x 3승이고 더하기 아니지 빼기 3x 제곱 나오거든. 자, 이 상태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잘 봐. 6x 제곱에 마이너스에 여기가 6a 더하기 6x 플러스 6a. 자, 이렇게 나오지? 어때? 인수분해 되지 않아? 인수분해 되잖아. 하나가 뭐야? 1이랑 근과계수 관계상 곱이 a니까 a겠지. 즉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1, a 이렇게 생겼다고. 우변은 a 빼기 3. 그러면 0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0이 사실은 0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기보다는 0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랑 얘네가 둘 다 a 빼기 3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0이 여기 있든 0이 여기 있든 둘 다 얘네가 a 빼기 3보다 커나 같으면 어차피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0 대입하고 a 대입하고 a 빼기 3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된다. 자, 0 들어가면 요게 나오고 a 들어가면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6a 제곱 a 빼기 3이 된다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고.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뭐 인수분해 되나?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였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를 다 넘겨서 풀어내는 이 방식보다도 a 플러스 3을 남기고 넘기든지 아니면 싹 다 넘기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왜?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보통은 이항을 하는 거거든. 근데 미분해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a라는 미지수를 살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동치 변형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하셔야 되지 무조건 미지수를 넘긴다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많이 넘길 뿐. 됐죠? 자, 그래서 증명 뭐 이딴 거 필요 없고 연습 문제랑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습 문제 안 푼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